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흉부외과 강준규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서 흉통, 협심증이 다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순환기내과 권호성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흉부외과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먼저 강의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끝까지 준비를 잘 했으니까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은평성모병원 심장외과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입니다. 저 먼저 저희 심장수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우회로술, 또 여러 가지 판막 질환에 대한 심장 판막 수술, 대동맥에 대한 대동맥 수술, 심부전 환자들한테 심장 이식이나 심실 보조 장치 삽입을 하는 삽입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부정맥 수술과 에크모 수술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심장 질환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강준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심장 수술에 대한 그 편견을 좀 보면 위험하고 아주 오래 걸리고 또 사망률이 높고 대부분이 응급수술이고, 그래서 수술하면은 평생 누워 있어야 되기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죽기 전에 그냥 한번 해보는 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이 페이션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는 우리 은평성모병원 개원하고 4월에 개원을 했는데 4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개원하고 그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48세 남자 환자고 고혈압에 어떤 그 경력이 있었던 환자분으로 운동 시 호흡곤란과 흉통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보면 코로너리 엔지오를 했는데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스테노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 삼거리 LAD 레프트 아터리 디센딩 아터리와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에서 레프트 메인 브랜치가 나눠지는 요 삼거리 부분, 여기도 이제 굉장히 심한 협착이 있어서 환자분은 레프트 메인 디지즈, 요 주 관상동맥도 막혀 있고 세 혈관이 다 좁아져 있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 위즈 쓰리 베슬 디지즈라고 협심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협심증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회로 수술과 스텐트 시술은 각자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수술은 스텐트에 비해서는 이제 페이턴시, 그러니까 만기 개통률이 좋고, 만기 개통률이 좋으니까 만기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스텐트 시술은 그 대신에 수술은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일정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1% 정도의 조기 사망률이 있다는 게 이제 수술의 단점이 되겠고, 그 반면에 스텐트는 회복 기간이 필요 없죠.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고, 그다음에 상처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조기 사망률은 스텐트 시술 간단하게 끝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텐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페이턴시, 개통률이 좀 짧고, 그 다음에 개통률이 짧으니까 뭔가 자꾸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래 가면은 캐비지 관상동맥 우회로술에 비해서 성적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성적이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스텐트 시술의 좋은 점만 따다가 하이브리드 시술식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페이턴시와 좋은 만기 성적을 가진 수술의 장점과 그다음에 간단하게 끝나는 스텐트의 장점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제이션이다. 혼합 관상동맥 재관류술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으로 조금만 째고 최소한의 절개로 레프트 인터널 만마리 아틀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혈관인데, 이 굉장히 좋은 혈관을 제일 중요한 혈관에다가 간단하게 연결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 관상동맥 혈관에 대해서는 이전의 베어메탈 스텐트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된 페이턴시가 좋아진 그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런 그 기법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보면은 그래서 오른쪽 관상동맥은 아까 여기가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스텐트를 넣어서 펴줬고, 그다음에 수술은 조금 째고 이렇게 인터넷 만마리 아터리를 LAD에 연결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우리가 1분짜리 동영상으로 조금 수술을 보면, 그래서 그 수술 후에 수술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침 8시 20분에 수술방에 입실을 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수술 1시간 반 정도 했고, 익스튜베이션을 수술방 안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 수술처럼 심장 수술도 수술방 안에서 익스튜베이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수술 다음날 일반 병실로 전시를 했고, 모든 이제 드레인을 빼고 4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수술 다음날 POD 원데이의 모습인데요. 이 환자분 지금 얼굴을 노출했는데, 왜 얼굴을 노출했냐면, 제가 환자분의 케이스를 저희가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했더니 본인 얼굴을 노출시켜달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 48세 남자고 뭐 상태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환자로 83세 할머니, 옛날에 다른 병원에서 스텐트를 넣었던 할머니죠.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이제 가슴 통증이 또 재발이 돼서 왔던 환자인데, 이젝션 프랙션, 왼쪽 레프트 벤트리클의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32%, 우리가 35% 이하면 상당히 심한 그 LV의 디스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2%니까 많이 적어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환자죠. 그래서 올드 에이지에 많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 엔지오를 했더니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고, 레프트 안테리 디센딩 아터리가 여기저기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스텐트를 넣기도 힘들고, 스텐트가 또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기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텐트로 오른쪽 코로너리를 해결을 했고, 조금 째고 한 10cm 조금 째고 수술을 해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수술방에서 익스튜베이션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요. 2시간 정도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수술에 비해서 길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1박 2일 계셨고, 총 재원 기간 7일 동안 계셨는데, 퇴원하기 전에 초음파를 했더니 이젝션 프랙션이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젝션 프랙션 43%면 앞으로 83세에서 여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73세 여자 환자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흉통이 왔고, 흉통을 더하기 이제 졸도가 돼갖고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그 환자분 과거력에서 이제 고혈압이 심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었던 환자고요. CT를 찍었더니 대동맥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쪼개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상행대동맥은 그렇고 하행대동맥은 혈종이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의 에올틱 아치 쪽으로 보니까 여기 인티마가 쭉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찢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교통이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찍은 대동맥에서도 상행 대동맥이 지금 장작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져 갖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루멘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찢어져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진단명은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동맥 박리증입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고혈압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 대동맥 안에 내압이 굉장히 세지다 보니까 인티마층, 내막층이 견디다 못해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외막까지 다 찢어지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외막이 살짝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이 CT에서 대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장이 다 찢어지는 환자나 어센딩 에올타, 상행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탠포드 타입 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행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는 스탠포드 타입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탠포드 타입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 이 스탠포드 타입 A의 급성 대동맥 박리증은 발생과 동시에 이제 40% 돌아가십니다. 나머지 남은 60%가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 병원에 와서도 1시간 지체할 때마다 1%씩 사망률이 상승이 되는데, 그 이유는 찢어진 내막이 계속 머리 쪽으로 가거나 심장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나가는 모든 브랜치들을 다 찢어먹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거는 수술이 잘 돼서 수술이 잘 될 경우에 수술 후의 기대 여명은 정상인들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질환이죠. 그러니까 어, 굉장히 발생과 동시에 사망은 높지만 수술이 잘 되면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빠른 이송, 빨리 저희한테 오시고 그다음에 빨리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편안한 여생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에어틱 다이섹션, 대동맥 박리증이 진단이 되고 35분 만에 수술실을 입실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다리다가 이렇게 또 병원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기다리다가 잃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고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1박 2일이었습니다. 총 입원 기간은 6일이었고 지금 현재 추적 관찰하는데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고요. 찢어졌던 대동맥을 새로운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팔로업 CT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연관된 환자분, 아니, 그 케이스에 있는 환자분은 아니신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도 이제 얼굴을 노출했는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노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사진을 그대로 썼는데, 이분은 제가, 전문의가 따고 교수가 돼서 1호로 그 대동맥 박리증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케이스였는데, 왜 그러냐면, 왼쪽 폐가 결핵으로 완전히 다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지만 뭐 제 자랑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분 환자 수술한 기록이 아직도 그 병원에 지금 최단 그 기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도 빠르셨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저한테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제 뭐 작가로서 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환자는 이 환자는 제가 너무 고생을 했던 환자라서 잊지 못해서 이제 올려놨는데요. 58세 남자 환자입니다. 굉장히 젊죠. 협심증 진단하에 스텐트를 했던 그 경력이 있는데 스텐트 넣고 나서 2년 있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이 돼서 이제 심장 마비가 됐습니다. 심장 마비가 됐고 심폐소생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에크모를 해갖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심폐소생술로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지방에 있는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했고 이제 환자 보호자가 저희 직원이라서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와서 우리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에크모를 거치한 상태에서 우리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앰뷸런스 타고 출발해서 에크모랑 환자를 모시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더니 새벽 4시가 다 제가 갔다 왔고요. 환자 그 엑스레이 도착 당시 엑스레이 보면은 심장이 뭐 엄청나게 크고 그 폐도 허옇게 이렇게 폐 부종이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환자분을 모시고 이제 그 홈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랑 그 에크모를 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로 이송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오셔서 집중 관리를 했고 입원해서 10일 동안 관리하고 났는데 이제 공여자가 발생해서 그냥 심장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 후에 익스튜베이션을 했고 4일 있다가는 이제 강심제도 중단하고 식이도 시작해서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지금 회복 중인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케이스는 더 많지만 일단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느냐. 총 우리가 만 2년 정도 됐는데 만 2년 만에 209례의 수술을 했고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관상동맥 우회수술입니다. 절반 정도 하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의 한 20% 정도는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버스큘러리제이션 아까 말한 그 스텐트와 결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한 1200케이스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는 이 혼합 관상동맥 우회수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동맥 수술 24례, 심장 이식을 6례로 해서 동기간에 전국 데이터로 봐도 5위에서 10위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외부에서 발생된 아주 중환들에 대해서 에크모를 100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만 1년 만에 심장수술 100예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200예를 했고,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초점을 둬서 하고 있는 거는 순환기 내과 잘 계획을 짜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는 걸로 해서 합병증도 줄이고 결과는 좋게 하자는 그런 그, 그 모토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의 수술이 다 위험하고 크고 오래 걸리고 사망률이 높고 아주 그냥 수술하고 나서 평생 누워 있어야 되고 죽기 전에 그냥 한번 해본 그런 수술은 아니고 회복이 빠르고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의 심장외과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를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덜 침습적이고 대신에 결과는 더 좋고 그리고 환자한테는 최소한으로 그냥 인베이시브하게 해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의 심장외과의 장점은 심장외과만의 장점은 아닌데 성인 심장 질환 우리가 이제 개원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성인 심장 질환의 전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하고 결과를 이미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기 내과와 더불어 심장 질환 치료팀이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24시간 가동한다는 것은 24시간 교원이 360일 24시간 교원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고 있다는 뜻이고 저희는 원팀 스피릿으로 순환기 내과 같이 이제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코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